오전에 리서치 담당 직원이 자료를 모아오고 그걸 또 컨텐츠 담당 직원이 블로그 초안으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메인 비서가 보고를 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직원 3명이 일을 하고 보고를 해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헐미스 에이전트로 활용하시면 손쉽게 이런 직원들을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헐미스에서 AI 직원 1명을 잘 키우는 법을 다뤘는데요. 하지만 여러가지 일을 한 명의 직원에게 다 시키다 보면 일이 조금만 많아지면 역할이 섞이다 보니까 작업물의 퀄리티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직무가 나뉜 AI 직원들로 작은 조직을 구성하고 서로 일을 넘기고 보고하게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혹은 적은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다 굴려야 하는 1인 사업가나 작은 회사라면 분명 도움 되실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만의 AI 조직을 구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구축할 AI 조직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명의 AI 직원을 구성해볼 예정인데요. 일단 기존에 생성했던 디폴트 비서를 총괄 PM으로 둘 예정이고요. 이 PM은 직접 리서치를 하거나 글을 쓰기보다는 전략을 같이 논의하고 일을 나눠서 위임해주고 결과를 모아서 저한테 보고해주는 팀장 같은 역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명의 비서를 추가로 채용을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리서치를 담당하는 뉴턴이라는 직원을 채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해밍웨이라는 직원을 채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서치 작업은 뉴턴한테 시키고 글쓰기 작업은 해밍웨이한테 시켜서 이 정보들을 자비스가 통합해가지고 보고를 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 개념은 하나인데요. 헐미스에는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미스 안에서 여러 프로필로 나누시면 독립된 AI 직원을 여러 명 둘 수 있는데요. 각 프로필은 자신만의 soul.md, user.md, memory.md, agent.md, 그리고 skills나 크롬 같은 주요 기능들을 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조직을 이렇게 멀티 프로필로 구성을 하시면 자비스와 뉴턴, 해밍웨이 이렇게 각각의 직원들이 본인만의 정체성과 본인만의 기억력 그리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더 포커스해서 자신의 직무에 맞는 역할만 담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참고로 헐미스 전체 설치 가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디폴트 직원은 만들어둔 상태에서 추가 직원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직 헐미스를 설치 전이시라면 제가 이전에 다뤘던 설치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직원을 한 명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작업도 그냥 기존 직원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자비스 디폴트 직원의 채팅창을 열어놨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비스의 기본 프로필을 참고해서 새 직원 프로필 2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 직원이 어떤 거를 담당하는지 어떤 유형의 직원인지를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로 디폴트의 환경 설정을 그대로 활용하되 세션 기록이나 메모리 같은 거는 복사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프로필 생성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VS 코드로 미리 폴더 연동을 해놨고요. 이거 연동하는 것도 혹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은 제 이전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문서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직원은 그냥 데이터 폴더 안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soul.md와 agents.md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memories 폴더가 있고 여기에 memory.md랑 user.md가 있죠. 근데 우리가 추가로 생성한 직원들은 바로 여기에 파일들이 존재하지 않고 profile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profiles.라는 폴더 아래에 직원별로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해밍웨이 들어가 보시면 이 해밍웨이 안에 soul.md가 있죠. 그리고 해밍웨이 안에 skills가 있고요. 크론이 있고 메모리스 쪽에 또 이제 memory.md랑 user.md가 생성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직원은 데이터 폴더 안에 바로 이렇게 파일들이 존재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생성한 직원들은 profiles.라는 폴더 안에 별도의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밍웨이에서 soul.md 보시면 네, 이렇게 identity, mission, operating principles, tone, reporting shape 이런 식으로 지금 잘 구성해 준 거 보실 수 있죠. 제가 애초에 본인의 프로필을 참고해서 생성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자비스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해밍웨이 스타일에 맞게 수정을 해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직원들별로 soul.md의 형태가 다 너무 다르면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 직원을 한 명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기반으로 내용만 바꾸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soul.md는 생성을 해줬는데 보시면 memories 폴더 안에 원래는 이제 memory.md랑 user.md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새롭게 생성한 거다 보니까 요게 생성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기본적으로 활용할 만한 베이스 파일들을 생성 요청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user.md를 이런 식으로 생성 요청을 해줬습니다. 공통 사용자 정보만 디폴트 프로필에서 좀 가져와서 넣어달라. 그리고 포함할 것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네, 그럼 user.md를 생성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user.md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새로 시작하면 반영이 된다고 하죠. 일단은 추가 작업을 계속 할게요. memory.md도 생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agents.md라고 이제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 지켜줘야 되는 공통 그 프로토콜,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자비스는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비스 말고 다른 뉴턴이랑 해밍웨이 직원들도 동일하게 반영하되 이제 본인의 직무에 맞게 설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사실 여러분의 이제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서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설명란에 상세 가이드 문서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리드 파일을 하면서 기존의 agents.md를 읽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필 수정 방향에 맞게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명의 직원만 미리 잘 세팅을 해두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직원들을 생성하실 때는 기존 문서를 참고해서 그 직무에 맞게 수정만 요청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agents.md를 잘 생성을 해줬다고 하죠. 이렇게 해밍웨이도 생성해줬고 뉴턴 쪽도 볼까요? 뉴턴도 agents.md 생성해줬고 soul.md도 아까 확인 안 했었지만 생성 이렇게 잘 해줬고요. 자, 그럼 memory.md만 추가해주면 좋겠죠? 사실 memory.md는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긴 하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활용할 만한 간단한 메모리만 해가지고 추가만 요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ed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추가할 만한 사항들을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일단 뉴턴과 해밍웨이의 memory.md 파일 자체를 생성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자동으로 이제 헐미스가 필요할 때마다 user.md나 memory.md에 내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네, 그럼 완료를 했죠? 보시면 memory.md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턴과 해밍웨이 둘 다 본인만의 정체성 soul.md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맥락 user.md 그리고 운영 규칙 agents.md 그리고 장기 기억 memory.md 기본적으로 직원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문서를 바로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직원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파일들은 다 생성을 해준 건데요. 이제 실제로 작업을 이 두 직원한테 요청하기 위해서는 슬랙이나 텔레그램 같은 채널과 연동을 해주셔야겠죠. 지금은 이 직원들의 config 파일이나 그리고 .env 파일이 없네요. 그래서 .env 파일을 요청을 해줄게요. 네, 이 두 가지에 보통 이제 설정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디폴트 직원의 값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디폴트 직원 기반으로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직원에 맞는 슬랙 봇 정보라던가 텔레그램 봇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매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 직원 세팅하실 때 넣는 그 값들을 넣는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신규 직원들한테 적용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그 세팅 작업을 그대로 두 직원한테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팅을 다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직원 모두 텔레그램이랑 슬랙 정보를 매핑을 해줬는데요. .env 파일에 보시면 텔레그램 봇 토큰이랑 텔레그램 allowed user는 이제 제 아이디만 넣어주면 되겠죠. 홈 채널도 이제 본인의 아이디 넣어주시면 되고 슬랙 봇 토큰이랑 앱 토큰 넣어주셔야 되고 슬랙 allowed user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본인의 슬랙 유저 아이디도 넣지만 각 직원들의 유저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유저 아이디도 같이 넣어주셔야 이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직원들의 유저 아이디도 찾아서 넣어줘야 된다는 점, 요거는 그냥 자비스한테 이제 디폴트 직원한테 요청하시면 알아서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홈 채널, 요거는 이제 각 직원별로 어떤 채널을 홈 채널로 인식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채널을 홈 채널로 하고 싶다 하시면 슬랙에서 비즈니스 채널명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밑에 채널 아이디가 뜹니다. 요거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lack Free Response Channels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채널에서는 그 멘션을 하지 않아도 그냥 뭔가 요청을 하면은 무조건 그 직원이 답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옵션이 Slack Free Response 채널이고요. 요거는 여기 말고 config.yaml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도 Free Response Channels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env에도 제가 참고차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require mention을 해줘야 골뱅이 하고 그 직원을 명시를 해야 답변을 하는데 Free Response 채널에서는 그 직원들이 그 채널에서는 그냥 답변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뭔가 요청만 들어오면 그렇게 설정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거 따라서 다른 직원들도 셋업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직원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셋업한 거를 반영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Promise 에이전트를 한번 재시작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호스팅어에서 이 도커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도커에서 리스타트를 한번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스타트가 됐고요. 텔레그램에 돌아와서 자비스한테 한번 먼저 이 2명 직원 세팅이 완료되었는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게이트웨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제 직원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리스타트는 됐지만 직원들 게이트웨이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켜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터미널에서 제가 이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요거 실행하는 명령어도 제가 상세 가이드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도커에서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만약에 직원들 리스타트를 요청하시게 되면은 뭔가 에러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시려면 이렇게 터미널에서 도커 컨테이너로 들어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도커 exec 해가지고 직접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도커의 풀 네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펄메스 터미널을 실행을 시켜줄게요. 여기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밍웨이랑 뉴턴 게이트웨이 연결해주고 도커를 재시작해도 바로 연결이 되게 디폴트 직원처럼 세팅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펄미스 터미널로 이렇게 들어와서 활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직원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디폴트 직원이 요 게이트웨이 설정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게이트웨이 설정 같은 거는 텔레그램에서 진행을 하시면 도커 버전 같은 경우는 좀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미널 버전의 펄미스로 들어오셔서 작업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게이트웨이 모두 연결이 되었고요. 도커 재시작해도 자동 복구되도록 설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최종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재시작을 다시 해볼게요. 리스타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젝트 리스타트가 됐고요. 들어와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둘 다 한번 말에 걸어 볼게요. 이제 자동으로 게이트웨이 연결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요청해보면 네, 해밍웨이 지금 타이핑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밍웨이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고요. 뉴턴도 요청해보면 이렇게 뉴턴이고 입력하시면 사용 가능한 명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잘 연결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직원 3명이 연동이 되었으니까 이 자비스한테 이 2명의 직원을 활용해서 한번 간단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해줄게요. 보시면 이제 실제 멀티 프로필 직원 협업으로 작은 테스트를 요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멀티 프로필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블로그 초안 재료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고 뉴턴한테 먼저 작업 요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서치 작업 받아가지고 해밍웨이한테 그 블로그 재료 생성하는 거를 요청해주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헐미스 프로파일 뉴턴을 활용해서 먼저 호출해서 작업 요청하고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해밍웨이한테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각각 리포트 폴더에 요 문서까지 제작 요청을 해줬어요. 자, 그럼 보시면 테스트를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헐미스 프로파일하고 뉴턴이랑 해밍웨이 챗해서 각각 호출해서 생성을 해줬다고 하죠. 그리고 각각 서머리, 드래프트 매터리얼 이렇게 정리해줬고 문서도 이렇게 생성해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밍웨이랑 뉴턴 문서 생성해준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원들끼리 협업을 하고 그 정보를 디폴트 직원이 받아올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때는 각각 직원이 결과물에 대해서 문서를 생성해주게 하면 이 직원이 어떤 작업을 했구나를 나중에 확인하기 좋겠죠. 그리고 가벼운 협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이 각각의 직원이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의 그 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최종 보고만 받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직원이 돌아가면서 일을 주고받고 또 사람이 중간에 컨펌도 해줘야 되는 복잡한 팀 협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이제 디폴트 직원 자비스가 요청을 해줬을 때
이 직원들이 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작업은 이렇게 CLI 형태로 요청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시되, 조금 더 복잡한 작업들은 슬랙에서 직원들이 마치 커뮤니케이션을 하듯이 협업 구조를 잡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이 슬랙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allow bots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봇끼리도 멘션을 하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trict mention에서도 true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항상 멘션을 했을 때만 서로 답변을 하게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allowed channels에 이제 어떤 채널들이 allow가 되는지 요거 설정을 해주셔야 이제 그 방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영 규칙 같은 거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최대 5회까지만 답변을 오고 갈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식으로 뭐 이런 거는 agents.md에 규칙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제가 예시로 넣은 agents.md에 최대 5회까지만 핸드오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두시면 이제 서로 답변을 할 때 무한 반복을 하지 않겠죠. 이런 설정이 없으면 슬랙에서 멘션을 할 때 계속 서로 멘션하면서 쓸데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토큰 낭비가 되니까 그런 거를 규칙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 관련해서 컨피그 설정부터 한번 요청해 주도록 할게요. 자비스한테 이렇게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해 주실 필요 없고 그냥 원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만 해 주셔도 그 디폴트 직원이 이 설정 파일을 잘 세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좀 더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설정 완료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require mention이랑 strict mention, allow bots 이런 거 다 설정해줬고요. allow 채널에는 제가 슬랙에서 작업할 채널들의 채널 아이디를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슬랙 allowed 유저에는 각각의 직원들이랑 제 유저 아이디를 넣어줬고요.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었고,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리스타트를 한번 또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스타트가 됐고요. 자, 그럼 설정이 끝났으니까 작업을 요청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자비스한테 먼저 업무를 요청을 해줄게요. 그럼 자비스가 슬랙의 리서치 채널에 뉴턴에게 리서치 의뢰를 하게 되고요. 요게 끝나면 뉴턴이 다시 자비스한테 보고를 해주겠죠. 그거 받아다가 자비스가 또 컨텐츠 슬랙방으로 가서 해밍웨이한테 또 컨텐츠와 관련한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럼 해밍웨이가 또 자비스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또 자비스가 저한테 보고를 해주는 식으로 정말 이제 슬랙에서 각 직원들끼리 협업하는 그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작업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아까 이제 CLI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더 가시성이 확보가 되니까 좀 더 복잡한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이번 주 AI 자동화 트렌드 중 우리 고객에게 설명할 만한 주제를 찾아가지고 블로그 제작을 요청을 해볼 건데요. 먼저 뉴턴을 활용해서 이 슬랙 리서치 채널에서 리서치를 진행하고요. 그거 보고를 받아서 이제 해밍웨이한테는 슬랙 컨텐츠 채널에 블로그 초안 작업 요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 텔레그램으로 자비스한테 업무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자비스는 뉴턴이랑 해밍웨이한테는 슬랙에서 작업을 요청하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슬랙 채널들을 들어가면 다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보시면 지금 자비스가 뉴턴을 멘션하면서 작업 요청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비스가 뉴턴을 멘션을 했기 때문에 뉴턴이 지금 리서치 채널이죠. 리서치 채널에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뉴턴이 작업을 완료하고 답변을 해줬죠? 그거를 받아서 자비스가 지금 컨텐츠 채널로 또 넘긴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텐츠 쪽으로 넘어와 보면 또 자비스가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의 구조와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주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리서치 채널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쪽으로 넘어와서 또 해밍웨이한테 요청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가 또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줬죠. 이렇게 드래프트 생성이 됐고요. 생성된 거 확인했으니까 자비스가 또 여기다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쪽에도 이렇게 보고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좀 복잡한 업무더라도 나중에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매번 이렇게 직원들한테 직접 내가 일을 시켜야 된다면 사실 헐미스를 쓰는 의미가 퇴색이 되게 되죠. 그래서 헐미스를 활용할 때 핵심은 직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슬랙에서 업무를 하는 그 방식은 잡아두시되 크론을 활용해서 반복 업무들은 자동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리서치를 하고 블로그 초안을 작성하는 거를 예시로 들어봤었는데요. 그 작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수동으로 요청을 주기보다는 뉴턴이 리서치 채널에서 어떤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밍웨이는 그 리서치가 항상 생성되는 그 폴더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파일을 읽어와서 자동으로 또 블로그 초안을 생성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자비스는 또 그 이후에 크론을 또 잡아놔서 뉴턴의 리서치와 해밍웨이의 초안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새 직원이 내가 어떤 요청을 주기 전에 먼저 한번 초안에 대해서 검수까지 해서 피드백까지 주는 작업을 다 진행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슬랙 채널에 들어와서 이들이 작업했던 내용들을 보고 추가적인 컨펌이나 피드백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내가 확인하기 전에 직원들이 알아서 일을 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표한테 이제 컨펌만 받는 그런 식으로 AI 직원들과 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AI 직원은 한 명을 만능으로 키우기보다는 직무를 나눠서 작은 팀으로 굴리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자비스를 팀장 같은 역할을 주고 뉴턴이 리서치, 해밍웨이가 컨텐츠 이런 식으로 직원별로 담당 업무를 배분해서 진행하는 구조를 보여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명을 한 번에 셋업하시기보다는 먼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명의 디폴트 직원을 잘 키워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한 문서를 기반으로 다른 직원들을 생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한 명의 직원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으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직원은 기존 직원을 활용해서 손쉽게 온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슬랙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정과 커뮤니케이션 룰 같은 거를 잘 설정해 주시면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을 내가 나중에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 크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확인하기 전에 직원들이 알아서 먼저 협업을 진행하고 서로 피드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원들을 추가해서 나만의 AI 조직을 구축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